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27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이죠. 네, 청년회장 이봉호입니다. 예, 저희 굉장히 어제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스베이다라는 방송에 사실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소문은 많이 들었으나 다스베이더에서 이명박 대통령 구속되기 전까지 네. 이제 상당량의 아직 남아있는 의혹, 네. 기성 매체에서 잘 보도되지 않았던 의혹들 다 다스베이더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역시 거기 주진우 기자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면도 있었고 역시 김어준 씨 스타일대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풀어가는 그런 방송입니다. 아무튼 저는 어제 처음 가봤는데 파파이스 처음 나갔던 날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똑같죠? 장소도 똑같고. 네, 장소도 똑같고요. 사람도 무지하게 많고 똑같아요. 네, 예.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파파이스가 끝나는 날에는 진짜 너무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스베이더 어제 갔을 때는 막 거기가 미어 터지게 벙커가 꽉 차진 않았어요. 살짝 이렇게 끝에 공간 같은 곳은 좀 남아 있는데 그래도 펜싱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초롱초롱 눈이 밝으신 분들이 쫙 앉아서 보고 계셔가지고요. 그 기대감과 이런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야말로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파파이스랑 시청자층이 겹칠 거예요. 많이. 예. 거기 오시는 분들도 많이 겹칠 거라서 네. 많은 분들이 처장님 보고 굉장히 반가워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실제로 반가워해 주셔서요. 좋았고요. 제가 이제 사연을 그동안 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시민방심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시방위를 저희가 발족을 해서 한 주간 심의를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려 봤는데 한 홍보라고는 저희가 사실 페이스북 홍보를 한 것뿐이었어요. 그랬더니 딸랑 28명이 26명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머 어떡해. 26명. 26명 그것도 거짓말을 했네. 28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저희 가족이 또 4명이나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시민 방심이 열심히 일만 하고 효과가 하나도 없고 망신만 당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한 몇 초간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저에게 떠오르는 저의 귀인 김어준 씨에게 이제 전화해서 이런 것을 하니까 빨리 나를 불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던가 오고 싶으면 오든가 이래가지고 어제 처음 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앞으로 매주 나오겠다라고 했더니 또 그러던가 해서 앞으로 매주 전처럼 그 파파이스에서 종편대지 프로젝트를 할 때처럼 당분간 다스베이다에서 민원연 시방위라고 해서요. 이 코너를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좀 심의를 아직도 제대로 똑바로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이제 거셌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심의가 같은 잣대로 엄중하게 잘 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오히려 쓸데없는 것에 너무 또 정치 심의를 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잘 감시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개씩 가장 적절한 심의 안건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심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딸랑 26명이 아닌 이번 주에는 제발 한 2,000명 제 목표 저보고 매주 목표를 잘 잡으라고 김어준 씨가 목표를 딱 처음부터 말을 하라고 그래서 한 2,000명 그랬죠. 이것도 예전 같았으면 아마 100명 그랬을 텐데 제가 약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역시 그 김어준 씨 방송의 힘이 대단한 게 어제 밤 9시쯤에 이제 가셔서 녹화 자체는 한 9시 반쯤에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방송한 시각 한 9시 반부터 지금 저희가 오전 9시 50분인데 네. 이 시각까지 불과 시간이 얼마 안 지났죠. 어제 밤부터 지금 아침까지 벌써 90명 정도? 네, 그러니까 어제 지난주 한 주에 한 거보다 어제 다스베이다 촬영장에 계셨던 분들은 하신 제가 볼 땐 것 전부 같아요. 하신 거예요. 네. 네. 거의 전부 하신 거예요. 방송 직접 생중계를 보시면서.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역시 이 방송의 힘이 엄청나다. 특히 김어준 씨 방송의 힘은 정말 네. 상당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저보다 더 열심히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너무 열심히 김어준 씨가 왜 이게 필요하니 진짜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또 막 바람을 넣어주셔가지고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시방이 뭐 진지한 그 태도로 저희가 임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게 뭐 제재와 심의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취지지만은 지금 이 세상에 종편이 출범한 지가 이제 거의 한 8년이 흘렀어요. 7, 8년이 흘렀는데 이 정도 시점이 되니까 초기에 종편 퇴출을 주장하던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이젠 거의 포기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종편을 날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방송사는 워낙 조직이 큰 회사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지금 세상에 지금도 종편 퇴출을 요구하는 단체는 일단 저희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TV조선 날려야 된다. 얘네 재승인 못하게 해야 된다. 아, 외롭다. 네, 이런 지금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 목소리를 내는 단체는 거의 민원연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외로워. 심지어는 민원연 내에서도 민원연 내에서도 정말로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들이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날리기 어렵다는 거는 방심이 때문에. 아니 현실적으로 TV조선을 날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방심이 때문에도 그렇죠. 방심이도. 그런데 그런 취지에 동감해주는 셀럽도 역시 거의 뭐 김어준 씨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방송이었다 어제가. 네,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어제 제가 원래 김어준 씨가 가지고 나오라고 했던 것은 이제 저희 최근에 남북정상회담과 이제 북미회담 등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북한 관련 카더라 보도들 특히 TV조선의 최근 그 김의겸 대변인이 말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한꺼번에 묶어서 보여달라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하나도 설명 못하고 영상은 진짜 보여주기만 하고요. 설명 하나도 안 하고 시민방송심의위원회에 대해서만 길게 얘기를 하고 다음 안건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미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 안건이 지난주 안건 말고요. 어제 새롭게 올린 안건이 바로 그 풍계리 취재를 가는 미국 그 해외 외신 기자들에게 $10,000를 요구했다 북한이라는 그 TV조선의 오보, 자기네들이 오보라고 아직 인정하지 않은 그 오보를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게 오늘 심의가 됩니다. 사실은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 소위에서 이거를 심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안건으로 올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뭘 기대하고 올렸냐면요. 설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가 오늘 이 안건을 그러니까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의견 진술 정도는 들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오늘 방송소위가 문제없음까지는 안 가지만은 이것은 권고 정도로 해서 자기들이 결정을 내려버린다? 그럼 정말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되는 정말 아주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방심위가 이거를 아주 가벼운 행정지도나 문제없음으로 의결한다.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TV조선 봐주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쵸. 청와대 그리고 청와대는 물론이고 정부는 물론이고 TV조선 그 해당 보도가 오보라고 이미 보도를 한 매체들이 있어요. 네. KBS, MBC, SBS는 셋 다 TV조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를 해버렸어요. JTBC까지. 그러면 그런 매체들 전부 다 방심위가 볼 땐 걔네가 오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이거 문제가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거기 다 징계해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방심위 입장에서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제 생각에 문제 없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저는 확신합니다. 의견 진술 갑니다. 그러니까 의견 진술 가면은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가 우리 시민방심위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쯤에 의견 진술도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때쯤에 의견 진술과 전체 회의 상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전체 회의는 조금 더 늘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늦긴 했지만 저희가 시의적절하 이걸 어제 낼까 말까 요 안건을 낼까 말까 하다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은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의견을 모아서 이거 정말 우리가 첫 번째 거는 약간 26명으로 그쳤지만은 두 번째 심의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의견을 모아서 방심위에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참에 저는 여러분들이 방송통신 그러니까 방송 심의 규정도 좀 알게 되고요. 이런 모든 규칙들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면요. 저는 방송사들이 무서울 거라고 생각해요. 막 시민들이 이제 막 규정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마치
모든 시민이 민원연 활동가처럼 방송을 보는 해안이 생긴다. 그리고 저것은 심의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까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제작진들이 분명히 더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제작진도 해서요. 제작진이지만 방심위가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죠. 방심위는 당연히 이거 우리 허투루 하면 봐주고 이러면 이게 내가 조선일보 그러니까 TV조선 채널A 좀 봐줘서 서로 뭐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내가 망하는구나. 내가 진짜 망신을 당하고 정말 매장당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민 방심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와주시고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세월호 리본은 나치 다윗별과 같다라고 했던 TV조선의 신통방통 이 방송에 대해서 1차 안건이었죠. 예, 김강일의 신통방통 저희가 1차 안건으로 내서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색 리본이 이제는 사적인 공격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치가 유태인을 색출하며 붙였던 다윗별 같다는 반응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순서 문을 열겠습니다. 26명인데 봉우 씨가 그래프는 또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줬는지 굉장히 보고서 작성하신 이봉호 활동가에게 깊은 박수를 우렁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숫자가 커질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가 될 겁니다. 예. 자, 26명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1명 빼고 25명이 법정 제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요. 그 프로그램 중지 수정 정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벌점 4점이 나오는 중징계예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중징계가 경고거든요. 경고는 벌점 2점이 나오는 중징계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8명씩의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정 정정 중지에 8명, 경고에 8명이 나왔고요. 관계자 징계를 하라라는 징계가 6명, 그리고 주의라고 해서 마이너스 1점이 나오는 징계를 3명이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행정지도를 주신 분은 딱 1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제재 수위는 행정지도 중에서는 권고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보기에 무조건 법정 제재다. 아무리 낮춰도 경고로 거의 몰 수 있다. 뭐 관계자 징계도 벌써 6명이나 나왔으니까요. 시민의 의견은 아주 엄중하게 이 보도는 그 중징계를 내려라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봉우 씨가 이제 안건 심의 어떤 안건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 조항, 어떤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 심의 규정을 이것저것 쭉 올려놨었는데요. 그중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7조를 22명이나 누르셨어요. 좀 사실은 저는 공적 책임 이거를 잘 안 써요. 이게 엄청 포괄적인 조항이거든요. 네,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마치 헌법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내용이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 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뭐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굉장히 그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 네, 그 다음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 거 읽어주셔야 돼요.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네.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여야 된다.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되게 중요한 이제 그리고 굉장히 기본적인 네, 건데 아주 기본적인. 이게 안 지켜졌다. 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26명 중에 22명이 이 조항을 어겼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이것 때문에 주로 많이 이제 그 심의에서 걸리는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인권보호, 품위유지 등등의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객관성 위반이 공적 책임 다음으로 14분이 객관성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요. 그리고 명예훼손 금지도 12분이나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공적 책임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방송을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이 사실상 없다. 그러니까 매번 어기고 있는 방송이 24시간 방송되고 있다고 봐야죠. 이게 교집합으로 쳤을 때 가운데 동그라미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방송은 그러니까 세월호 리본이 나치 다윗별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한 이 방송은 사실은 명예훼손 금지와 인권보호 이게 사실 제일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객관성 위반이라는 것은요. 아주 명백하게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을 다르게 말했을 때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이 방송은 약간 다윗별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다윗별과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객관성 위반을 정확하게 적용하면은 아마 그
그 논의에서 분명히 이건 제외하자라고 말을 할 것 같고요. 그러나 명예훼손 금지와 인권보호 이 두 가지 측면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객관성 조항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그 진행자 또는 패널에 주관적인 논평에 잘 적용을 안 해요. 방심위에서. 네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5월 23일 있었던 우리 행사 시민방심위 발족하면서 했던 전체 회의 거기서 보면은 많은 언론 학자들이 이제 뭐 윤성옥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주관적인 논평을 한다 하더라도 객관성 조항을 적용해야 된다. 왜냐? 논평이라는 것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객관적인 팩트에 기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 주관적인 주장의 근거는 어쨌든 객관적 사실에서 오는데 그 객관적 사실이 틀려버리면 당연히 객관성 조항 위반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객관성을 거의 적용을 안 해요. 객관성 조항을. 네. 네. 그게 논평이라는 이유로. 네네. 그 우리가 그때 5월 23일 행사에서 또 그 안건으로 상정됐던 그 MBC 박상우 전국부장의 당시 전국부장의 세월호 참사 관련 그 뭐 슬픔을 넘어선가 뭔가 그 보도 같은 경우에도 객관성 조항을 결국 적용을 안 했어요. 네. 심의 당시에. 네. 근데 그때 우리 5월 23일 심의위원들 전부 전원이 이건 객관성이 틀렸다는 거죠. 예.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 시민들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주관적인 논평이지만 객관성이 틀렸다는 거죠. 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시민방송 심의위원회 2차 안건 제가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TV조선에서 북한이 풍계리 폭파 취재 비용으로 외신 기자에게 1만 달러를 요구했다. 1인당. 통째로가 아니고 한 사람당 1만 달러를 요구했다라고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저희가 상정했습니다. TV조선의 뉴스7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것인데요. 무려 이 방송을 보니까 당일 톱보도였고요. 그리고 단독 보도예요. 단독 보도. 예, 단독 보도였습니다. 게다가 기자가 엄성석 기자입니다. 얼마나 큰 목소리로 단정적으로 말하는지. 우리 TV조선의 깍두기 기자님이시죠. 네, 영웅이죠. 네. TV조선. 자, 여기 보도를 보니까요. 앵커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우리 측 취재진의 명단 수령은 거부를 했는데 미국 취재진의 입국 절차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풍계리 방문 비용으로 우리 돈 1,100만 원 정도인 1인당 10,000달러도 요구를 했습니다. 첫 소식 엄성섭 기자입니다. 그리고 엄성석 기자도 뭐라고 하냐면 북한은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0,000달러, 약 1,100만 원의 돈도 요구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사증 비용과 항공 요금 등을 합해 풍계리 취재에 1인당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라고 엄성석 기자가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TV조선의 이 보도는 결과적으로 오보입니다. 22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북한 원산으로 떠난 외신 기자들이 말한 바에 따르면 피는 없었다. 그러니까 외신 기자의 증언을 보면 북한 입국에 필요한 사증 비용은 1인당 아까 1만 달러, 약 1,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1인당 160달러, 우리 돈으로 17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측이 제시한 숙박 비용도 식비 포함해서 1박에 250달러, 왕복 항공료가 680달러여서요. 이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1인당 우리 돈 100만 원 수준만 있으면 된다. 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TV조선이 17만 원을 1,000만 원으로 한 1만 달러로 지금 부풀린 거네요. 네네. 1,100만 원으로. 몇 배를 부풀린 거야? 한 100배를 부풀린 그렇죠. KBS와 SBS, JTBC도 북한이 외신 기자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SBS 뉴스 8에서요. 5월 23일에 사실은이라는 팩트체크 코너가 있거든요. 이 코너에서 TV조선에게 물어봐요. 북한이 취재 비자비 10,000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겁니다. 네. 처음 보도한 TV조선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네, TV조선은 외신을 보고 쓴 기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어디서 정보를 확인했냐고 물으니까 취재원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통일부 쪽에도 물어봤는데요. TV조선 측이 관련 내용을 문의한 적이 없었고 통일부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TV조선은 이렇게 오보를 내놓고 계속 우기는 거죠. 신뢰할 만한 취재원을 충분히 취재했다. 취재원은 밝힐 수 없다. 라고 했고요. 제가 들은 어제 더 웃기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거가 심의가 오늘 있을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이제 심의를 할 텐데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의견 지술이 나온다. 그러면 방송사에서 와서 의견 지수할 때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SBS처럼 취재원을 밝혀라 라고 하면
취재 언어를 밝힐 수 없다. 만약에 이것을 밝히라고 한다면은 비밀 심의를 해달라라는 요구를 할 것이다라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비밀 심의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 심의 비공개 심의를 하겠다는 거죠. 비공개 진술을 하게 해달라라는 건데요. 저는 그런 웃기는 소리는 TV조선 하지도 말아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방심이가 이거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받아들일 거라는 예측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계자 징계 프로그램 정지 내리면은 제가 비공개 심의 인정해 주겠습니다. 뉴스7 폐지 이런 거 하면 인정해줄게. 네. 자, 어찌됐든 간에 TV조선이 그동안 계속 카더라 보도를 굉장히 많이 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혼동하고 계신 게 풍계리 갱도폭파 안 했다, 연막탄 피운 흔적 있다라고 했던 TV조선의 오보, 그 속보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오보임을 인정하고 보도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명백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TV조선이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시는데요. 이것은 텔레비전에 나간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온라인 홈페이지에만 올라갔던 기사이기 때문에요. 전혀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송은 바로 조금 전에 저희가 2차 안건으로 상정했던 1만 달러 취재 요구 이 보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주 꼼꼼하게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방송은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리고 이것도 분명히 오보라고 저희는 볼 수 있고요. 아니 오보 저희가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언론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오보라고. 그런데 오보가 아니라고 우길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만 이건 오보가 아니다라고 말하려면 취재원을 정말 정확하게 밝히고 진짜 뭐 그런 요구를 받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라고 정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마치 북이 뭐 어쩌다 보면 어떤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에게 나는 다른 사람 100만 원으로 갔다 올 수 있는 걸 3천만 원. 1만 달러 정확하게 1만 달러. 아무튼 그런 걸 받을 누군가 한 명은 있을 수도 있잖아, 세상에. 어쩌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 한 명이 사기를 당했다라고 보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마치 그냥 일반적인 사실이냐, 북이 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요청한 것이냐 보도를 한 건 이건 오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징계를 받아라. 너희들은 싸게 징계를 받아라, 이런 저는 의견이고요. 자, 이 보도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심의 규정, 사실 또 아까 말한 봉우 씨가 또 처음에 얘기했던 그 방송의 공적 책임,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그라미로 항상 TV조선에 적용할 수 있고요. 이거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가 3개만 일단 찾았습니다. 객관성, 이번 사안은요 명백하게 객관성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14조 객관성을 보면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거든요. 바로 이 규정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두 번째도 제17조 오보 정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는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정 방송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거 정확하게 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9조의 2항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가 있습니다. 여기 29조 2의 2항을 보면 방송은 남북 간의 평화적 통일과 적법한 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 방송은 사실은 평화적 통일과 적법한 교류를 방해하기 위해서 만든 오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게 저는 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내사가 필요한 수준의 오보인데. 네. 도대체 누가 무슨 의도로 이런 보도를 만들었는지. 자, 그래서 이 조항 3개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거 복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다다닥 3개 다 선택하셔도 됩니다. 제가 살짝 지금까지 참여하신 한 90명 정도의 시민들의 의견을 봤는데 네. 역시나 거의 전원이 법정 제재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네. 많은 분들의 진짜 2,000명까지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엄중한 심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반드시 보고서 써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전달하고 다스베이다에도 가지고 나가서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나쁜 보도 스크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나쁜 보도 스크랩은 역시 지금 드루킹밖에 할 게 없습니다. 사실상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선거보도 모니터 체제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상 지금 방송사들이 뭐 신문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선거보도 이꼴 그냥 드루킹 보도예요 지금. 네. 다른 거를 거의 안 해요. 징하다 징해. 이제 선거가 이제 한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도 더 많이 나오고 네. 최근에 배현진 씨 때문에 조금 화제가 됐었던 게 역시 이제 후보자들 재산 내역 공개나 뭐 전과 공개 이런 것도 슬슬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보도가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간에 저희가 지난주까지 5월 24일까지 확인한 바로는 드루킹 이꼴 그냥 선거 보도거든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 역시 종편과 보도 채널 뉴스 대담 모두 살펴봤습니다. 선거 비중 자체가 24%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80%는 뭐 하겠습니까? 북한 하겠죠. 예,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워낙 남북 이슈가 지금 북미 회담까지 껴서 크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선거가 이게 24일까지 봤으니까 선거가 한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임을 생각했을 때 선거 비중 24% 너무 적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선거 방송 중에서 무려 70%가 역시 드루킹. 예. 이게 드루킹 옥중 편지가 5월 18일 날 보도됐어요. 조선일보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조사 기간이 5월 18일에서 24일까지였기 때문에 일주일간 지난 일주일간이었기 때문에 드루킹 편지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시 드루킹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역시 70%를 상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드루킹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조선일보가 보도하다 보니까 TV조선은 선거 방송 중에 90%가 다 드루킹이에요. 네. 정말 드루킹, 그러니까 선거 이슈 이꼴 드루킹이 지금 성립되어 있는 대표적인 방송사죠. 네, 다른 방송사들은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MBN은 56%, 채널A 73%, JTBC 48%, JTBC가 유일하게 드루킹 이슈가 절반 이하예요. 48%로. YTN 76%, 연합뉴스TV 63% 이렇게 드루킹 비중이 나타납니다. 진짜 많네. 예, 엄청나죠? 이런 상황인데 TV조선은 무려 90%인데 이게 당연히 드루킹 옥중 편지가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 시사대담 프로그램 뉴스 대담에서도 그런데 당연히 이 드루킹 편지를 이미 사실인 것이 확정된 근거인 것처럼 전제를 하고 방송을 한다는 거죠.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옥중 편지가 보도된 5월 18일 당일날 채널A 정치데스크를 보면은 패널하고 진행자가 반복적으로 드루킹 편지가 사실일 경우 이런 식으로 계속 전제를 해요. 이건 뭐예요? 패널과 이 앵커도 드루킹 편지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전제를 하면 안 돼요. 예. 아니 그렇게 시사대담에서 만약에 이렇게 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계속 지금 우리가 한 얘기는 드루킹의 주장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밑밥을 까는 거죠. 속된 말로. 전유옥 작가도 패널로 나와가지고 꼭 말하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드루킹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하면서 엄청 길게 주장을 해요. 예. 만약에 드루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김경수 의원과 전 의원과 드루킹은 한 팀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도 뭐 선거를 한다거나 또는 당에서 그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매일매일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다들 이제 바쁘고 또 힘겨운 일을 하기 때문에 밤 11시 때로는 뭐 새벽 1시에도 그걸 열어보면은 그 열어본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일이 또 진전이 되고 인지한다는 거죠. 서로의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보고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루킹이 밤 11시 전에는 꼭 읽어봤다. 요즘은 그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어봤다는. 이렇게 됐다는 것은 거의 매일매일 모든 것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다음에 일체적으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한 팀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드루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요. 그렇죠. 드루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건 전제를 해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날 채널A 정치데스크가 한 15분간 이 드루킹 옥중 편지를 다루는데 김경수 의원 쪽의 의견을 전달한 한 1분 정도를 빼고 나머지 14분은 전부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방송을 해요. 굉장히 심각한 방송이죠.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드루킹 옥중 편지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이거를 조선일보만 특정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보냈다는 것 자체도 지금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루킹이 편지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가족과의 접견 및 가족과의 서신교환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서신교환 가족하고도 못하는데 도대체 조선일보한테는 어떻게 보냈지? 이런 의심의 여론이 있는 거죠. 뭐 그런 거를 차치하더라도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다른 매체에 전달이 됐다면 다른 매체는 상당히 고민하고 보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냥 바로 일면톱에 내버렸죠. 일면톱에 내면서 조선일보도 뭐라 그랬느냐. 이게 아직 사실은 아니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게재한다.
사실이 아니면 국민이 알 권리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예. 그걸 사실인지 아닌지 자기들이 뭐 분석을 하죠. 그렇죠. 분석을 한 다음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국민이 알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역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널A가 이런 식으로 방송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적이고, 또 하나 지금 드루킹 옥중 편지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드루킹이 검찰이 축소 수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검찰이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무슨 소리냐? 드루킹이 우리한테 거래를 시도했다. 내가 드루킹이 완전히 가담했다고 진술할 테니까 나를 석방해달라라고 거래를 시도해서 검찰이 우리가 그걸 거부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저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 맞지 않다라고 검찰이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채널A는 이렇게 지금 경공모와 드루킹 쪽의 어떤 거래 시도 또는 진술을 짜맞춘 정황이 여러 개 있어요. 진술을 짜맞춘 정황. 그런 게 있는데도 채널A, 동아일보 이 둘은 드루킹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5월 21일 날 이게 이제 드루킹 편지 나온 바로 3일 뒤인데, 이때 동아일보에서 어떤 단독 보도를 내냐면은 드루킹이 2016년 10월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본 다음에 출판사 가가지고 드루킹한테 시연을 본 다음에 수고비로 100만 원을 줬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이게 이제 드루킹이 이런 진술을 해요, 경찰에서. 5월 21일 날 이걸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 단독 보도 내용은 이겁니다. 김경수 의원이 100만 원을 줬다고 언급한 경공모 회원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이 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 텔레그램 방 조사하다가. 그런데 이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럽니다. 경공모 회원들끼리 이런 말을 하는데요. 김경수가 너무 괘씸하니까 돈을 받은 횟수를 여러 번이라고 진술하자. 라고 경공모 회원들이 말을 한대요. 이거 뭐예요? 진술 조작 정황이죠. 그러네. 진술 조작 정황이죠. 입 맞추고 있네. 예. 그런데 동아일보는 단독 보도를 내면서 이걸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동아일보의 해석은 이거예요. 이들이 돈을 받은 횟수를 여러 번으로 하자고 한 것은 진술을 짜맞춘 정황이지만 여러 번으로 과장하자 그랬지. 그러니까 한 번은 받았지 않겠느냐. 어쨌든 간에 김경수 의원이 100만 원을 한 번은 준 거는 확실하다는 근거로 삼아요, 이거를. 대단하죠. 네. 이게 돈을 받았다고 하자라고 조작한 게 아니라, 진술을 짜맞춘 게 아니라 여러 번 받았다고 하자라고 짜맞췄으니, 이런 진술로 볼 때, 경공모 회원들의 녹취로 볼 때 김경수 의원이 100만 원을 한 번 준 건 확실하다. 이게 동아일보의 결론이에요. 논술 시험 다시 봐야 돼. 정말 대단한 결론이죠. 이걸 단독 보도로 냈어요. 진짜 대단하다. 진짜. 근데 이게 얼마나 뻥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동아일보는 자기네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경찰 조사 결과 나온 그 녹취의 내용 자체를 취사 선택했어요. 다른 매체의 보도로 보면요, 이 경공모 회원들이 진술을 짜맞춘 게 굉장히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KBS가 똑같은 내용을 보도합니다. 경찰이 조사하다 텔레그램에서 이런 녹취가 나왔다. 그런데 그 녹취록 안에는 이런 대화가 있다면서 KBS가 보도한 내용은 이거예요. 앞서 경찰은 김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 100만 원과 관련된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김 씨와 경공모 회원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이 파일 안에는 이렇게 된 거 김 전 의원에게서 매달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 전 의원에게서 돈을 받았는지, 또 매달 돈을 받았다고 하자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 김경수에게 매달 1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하자. 이게 경찰이 발표한 그 녹취록 중에 이런 내용도 있는 거예요. KBS는 이렇게 보도했다고요. 그러니까 KBS가 보도한 경공모 회원들의 조작한 진술은 뭐예요? 매달 100만 원씩 받았다고 조작하자. 진술하자, 이거예요. 동아일보 이거 보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번 하자 그랬으니까 한 번은 받았지 않았겠니? 제가 볼 땐 5살짜리 애들도 이런 거에는 안 속아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하면서. KBS 보도 검색만 하면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 이게 동아일보가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는지. 더 웃긴 거는 채널A가 같은 날 5월 21일 날 동아일보 자기네 친구의 이 보도를 받아가지고 장난 아니야. 김경수 의원이 100만 원을 줬다는 그 진술의 근거가 나왔습니다. 하면서 자기네 보도 막. 왜 했겠냐. 진짜 그렇게 방송해요. 네. 막 진행자가 오빠셔 꼭 이렇게. 진행자가 정치데스크 5월 21일 방송 사실에 근거해서 방송하십시오. 진행자가 제가 그 인용을 해드릴게요. 진행자 이렇게 말합니다.
금일봉 김경수 후보.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한테 금일봉을 줬습니까, 강 기자? 김경수 후보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꺼냈고 다른 경공모 회원들이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흰 봉투를 보던 드루킹이 이제 100만 원이라고 했고 그 돈으로 피자를 시켜 먹었다라는 상세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드루킹 쪽의 이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김경수 후보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그리고 김경수 후보가 돈을 주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그 돈으로 피자를 시켜 먹었다. 굉장히 증언이 다 구체적인데 소설이라고만 저희가 치부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심지어 KBS 보도가 이렇게 포털에서 검색하면 KBS 보도가 동아일보 보도보다 위에 나와요. 그러니까 검색만 한번 하면은 들킬 거짓말을 갖다가 말이야. 뭐 채널A만 그런 건 아니고요. TV조선도 비슷한 내용의 방송이 되게 많은데 제가 채널A가 가장 심한 사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근데 갑자기 제가 지금 든 생각은요. 우리는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사실 아무리 오보를 하고 해도 우리가 징계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김경수 의원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제소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민원연이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훌륭한 그 TV조선과 채널A의 그 종편 방송 이 종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 그 쓰리 쿠션으로 TV조선과 동아일보의 오보가 그러니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오보가 결국은 방송에서 다 인용이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방송이 되잖아요. 확대 재생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송사를 징계를 함으로써 저쪽이 오보라는 것을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확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다. 방금 저 방송도 방심위가 제대로만 일을 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잘못된 보도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KBS나 타사 보도들을 다 비교해서 논평을 해야 되는데 자기 그 동아일보 보도만을 가져다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동아일보가 아니라도 뭐 데일리안이든 다른 방송사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기사만 가지고 와서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맞을 수도 있겠다. 매를 두들겨 맞을 수도 있겠다.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조중동과 이제 중앙일보는 JTBC 때문에 좀 빠져야겠지만 아무튼 조동과 이 TV조선 채널A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얘네들 이렇게 쓰레기니까 안 보면 돼 이런 문제가 아닌 게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기면 진실이 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뭐라고 우긴 다음에 TV조선 채널A가 그 계속 우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인 것처럼. 그럼 이걸 또 누가 받아요? 자한당이 받아요. 그들이 하나의 정치 세력을 좀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날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뭐 TV조선과 조선일보의 오보에 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의 이제 민원연 댓글에도 항상 가장 많은 말이 조선일보 폐간, 뭐 조선일보를 없애달라 이렇게 하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선일보를 국가가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연도 조선일보를 폐간을 요구하지만 조선일보 안 보기 운동이나 조선일보에 대한 그 비평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뭐 법적으로 해달라라고는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분이 조선일보를 폐간시킬 수 있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지렛대 같은 것이 TV조선이에요. 왜냐하면 TV조선에 너무 많은 돈을 박아가지고요. TV조선이 정말 잘못되면은 조선미디어 그룹 전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나비효과처럼 어디 작은 곳이 흔들리면서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집중해서 TV조선을 제대로 공격하는 것이 공격이라기보다는 TV조선의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그러면 우리 댓글로 넘어가 보죠. 네. 자, 미령곰탱님께서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조중동 그리고 인터넷 찌라시 등등은 지금 민주당이 참패하기를 바라더군요. 도대체 이 언론들은 현 정부가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렇게 심하게 대하는 건지 참 순진한 댓글을 다셨습니다.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적이에요, 적. 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기대한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2018년에 이런 기사를 보게 될 줄이야 그러면서 H센님이 눈을 의심했다고 뭔지 보니까 역시 동아일보 정확하게 신동아 6월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내용 엄청 끔찍하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는 죽을 정도로 운이 안 좋다. CEO를 하면 망할 사주. 이설주 눈에 독이 가득하다. 이런 저주에 가까운 내용들을 역술인들의 입을 빌려서 신동아가 보도했죠. 이걸 동아일보가 또 보도했고 그걸 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기사로 나오느냐 하면서 레이니 치세님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신데 네, 이게 저희가 한번 볼게요. 종편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널A나 TV조선이 이걸 하면은 시방위를 거쳐가지고 아주
자, 여기 밑에 보면요. 그 시방이를 팟빵 댓글에 쓰니까 땡땡 위로만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참 우리 이름을 잘못 지었나? 네, 아니, 잘 지었어요. 0416님께서 오늘 처장님이 나오신 다스베이다 보고 왔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마지막 10여 분, 시간은 짧았지만 처장님 출연분 직접 본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정일 PD가 주장하신 시방위를 지금 땡땡위라고 써 나왔어요. 처장님이 말씀하셨네요. 매주 수요일에는 민원연에서 심의하는 날로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하셨어요. 예, 저도 아무튼 어제 이 회원님 봐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리고 레이니 칠세님께서 그 밑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심의를 본인이 해보셨대요. 시방위 그 심의를. 그랬더니 뭐냐면은 설문 순서에 있어서 먼저 심의 규정과 저희는 제재가 먼저 들어가고 심의 규정이 들어가요. 근데 심의 규정을 먼저 선택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걸 읽어본 다음에 이만큼을 어겼으니 제재를 이렇게 해야겠다. 사실 그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좀 잘못했네요. 바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좋고요. 감사합니다. 예, 또 뭐 혹시 내가 이걸 심의하다 보니 뭐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이렇게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의견 남기실 수 있는 란이 있거든요. 그 설문지 안에 거기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레이니 칠세님 하나 더 쓰셨는데요. 좋은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조선미디어의 적반하장을 넘어서는 만행의 헛웃음이 나오네요. 라고 하시면서 민원연 응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시방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많이 공유 좀 해주시고요.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 있잖아요. 많이 보시는 인터넷 게시판 이런 곳에 좀 저희 그 시민방송심의위원회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